정부 지원 사업이나 창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것들,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기도 어렵죠. 또 잘 찾는다 해도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어렵거나 번거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업계획서 혹은 사업제안서 작성. 이는 모든 것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간혹 좋은 학교, 좋은 경력이 아니면 지원받지 못할 거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스카이대 졸업이나 좋은 경력이 분명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정부 지원 사업 어디에도 그러한 것들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네요. 서류를 검토하는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에서 그러한 것이 작용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럴 시간에 사업계획서나 잘 쓰는 게 선정 확률을 높이는 것일 테니까요. 제외 요건들. 제외 요건들에는 채무불이행, 국세, 지방세 체납, 부채 비율 1000% 이상, 이건 3년 이내 기업은 비해당입니다. 자본 잠식, 이것도 3년 이내 기업은 해당되지 않아요. 과제 중복 여부, 기업 부도, 이렇게 열거한 것 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별로 몇 가지가 더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것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사업계획서 쓰고 지원 사업에 지원까지 끝냈는데, 그리고 통과까지 했는데 만약에 위에 해당이 된다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겠죠. 스카이대 졸업 여부보다 훨씬 치명적인 탈락 요건입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는 잘 내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혹시 마감에 닥쳐서 내지 않은 세금을 발견했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둘러서 내면 이런 문제는 그 즉시 해결되니까요. 아무튼 위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작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 그렇다면 유리한 조건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증명서 같은 거니까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속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말이죠. 그렇다면 좀 더 기회가 많겠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소부장 강소기업,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여성기업일 경우는 또 여러 면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따로 모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업교육 이수 여부, 이런 부분을 가산점에 넣는 지원사업도 가끔 있습니다. 수요 기업 협약서가 있는지, 함께하는 참여 기업이 있는지, 또 매출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지금 열거한 것들 중에는 개별 지원 사업별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로 수요기업 협약서나 지식재산권 보유, 매출 실적의 경우 직접적인 가점사항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대면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니까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특히 수요기업 협약서의 경우 앞으로 개발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수요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대면 평가 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꼭 협약서가 아니라도 미래 수요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면 무조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사업별 공통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업력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 창업자에게만 주는 공간 지원 사업도 있고 3년을 넘지 않은 기업에게만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원사업 공고를 볼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창업지원센터별로 입주를 위한 적정 인원 이상이나 이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4명이 이하는 몇 평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4명이 넘으면 큰 평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개별 지원 사업별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거는 아무래도 사업계획서 제출과 서류에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 발표가 있겠죠. 또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살펴볼 것이고요. 사무실 왜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묻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의 역량을 잘 어필해 놓으면 좋고요. 또 사업 계획이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나를 살펴봅니다. 제외는 지금 채무불이행이랑 국세, 지방세 체납이라고 써놓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사업별로 다르게 요건을 내세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간 지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외 요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내야 한다라는 정도는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체로 3년 이내 기업은 매출 실적을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3년이 넘었는데도 기업에 따라 매출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 즉 관련 포트폴리오가 많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 사업화 지원. 역시 여기에도 업력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고를 볼 때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면 좋고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39세 이하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고 분야별로 하이테크, 예를 들어 VR 분야, 캐릭터 분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죠. 사업계획서, 사업발표 이런 거는 공통이고요. 또 평가도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것만 적어서 창업사업화 지원 시에는 평가 요건들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에 3가지 외에도 더 구체적인 게 많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공통적인 것만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성, 창업자의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물론 아이템의 창의성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건 너무 기본적이어서 안 적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거는 사업계획서를 쓰는 분의 역량에 따라 창의성은 조금 부족해도 잘 쓰시면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뺐습니다. 그리고 제외 요건으로는 기본적인 체납 이런 거 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지원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것인지, 그런 사업 분야인지, 그리고 과제가 다른 지원사업에서 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중복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제의 중복성 등이 있으면은 참여가 불가하게 됩니다. 가점으로는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이지만 창업교육 프로그램 이수, 벤처기업 인증, 4대 산업혁명 분야에 속하는지, 16대 중점 분야에 속하는지 등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7년 이내 기업으로 일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20억 원 미만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죠. 여성 참여기업, 소셜 벤처기업, 재창업기업의 경우는 따로 지원 부분이 할당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발표 이런 게 있고요. 평가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는 3년 미만 기업은 제출 면제가 됩니다. 즉, 매출 실적을 평가 기준으로 서류 평가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지원 사업들도 대체로 3년 미만 기업에게는 관대한 편이에요. 역시 제외도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의 경우는 기업의 부도 여부, 부채 비율 1000% 이상, 자본 잠식 기업 여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역시 이것도 3년 미만 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이미 4회까지 선정이 된 기록이 있다면 더 이상은 참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점 분야는 4대 산업혁명 그리고 16대 중점 분야에 속하는지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에 속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팁스 프로그램 역시 7년 이내 기업 매출 20억 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요. 위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1인 기업도 사실상 지원할 수가 있는데 팁스 같은 경우는 팀이 아니면 절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의 투자 확약 및 추천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를 확보를 해야 팁스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때 창업팀의 지분율을 50%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사업발표 역시 공통적이고요. 평가는 공통적인 사항들 외에도 보유기술의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 계획 같은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투자 경력이 있는 기업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투자사의 지원 계획들 같은 것들을 참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외 요건은 창업 성장과 거의 비슷하고요. 가점 요소들의 경우는 공통적인 면도 있지만 그 프리팁스 성공 판정 기업인지가 또 가점 요소로 추가가 되어 있네요. 이거의 경우는 이제 실제로 팁스에 선정되기 전에 프리팁스라는 단계를 거쳐온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요즘은 프리팁스와 포스트팁스로 전천후로 지원하는 모습이라서 프리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에 가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초기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정리한 것들은 초기 혹은 예비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내서 제출했지만 초기에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사소한 서류 미비로 훌륭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떨어지는 것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가끔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보는 편인데 이건 가끔 목격했어요. 이럴 때는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갖추고 있으면 공통적으로 가산점이 될 만한 것들도 같이 정리해 보았죠. 주로 기술적인 내용부터 적다 보니 발표 시 요령 같은 정성적인 요소들은 여기서 빠졌네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할게요.